아프면 병원에 가서 약을 먹는다. 그렇게 의과대학에서 가르쳐 본 적도 없고 의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환자들에게 약을 먹지 않도록 불필요한 치료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임무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머리가 좀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프로페시아인가요? 그게 이제 어쨌든 탈모를 방지해 준다고 해서 먹다 보니까 좀 기분이 뭔가 좀 다운되는 듯한 느낌도 들고 활력이 사라지고. 그건 프로페시아뿐만 아니라 모든 혈압약이건 당뇨약이건 네.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다 있기 때문에 부작용 없는 약도 없고 그럼 구더기 무서워서 잠 못 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또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구더기 무서우면 구더기가 안 무서울 수가 없죠. 그러면 예를 들어 감기 걸리면 보통 약을 먹잖아요. 감기 걸리면 저희 애들 키우다 보면 항상 이제 애들 데리고 가면은 감기 약을 주고 이제 염증인 중이염이나 뭐 폐렴이나 이런 초기 증세가 보이면 일주일치 항생제를 보통 처방해 주시거든요. 감기 걸리면 보통 이제 약을 먹잖아요. 감기 걸리면 약을 먹지 말아야 감기에는 약을 그 항생제 특히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의학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어떤 게요? 감기 걸렸을 때 항생제를 쓰지 말아야 된다는 거. 뭐 중이염이나 이런 교과서도 나와 있고 모든 책에도 나와 있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심평원 예. 치료 방침에도 나와 있고 아니 근데 우리 애들 막 수학과 책에도 나와 있고 모든 책에 나와 있어요. 지금 그게 교과서에도 써 있고 어디에도 써 있는데 왜 사람들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약을 처방받고. 그거 좀 알아내봐요 좀. 그거를 좀 취재 좀 해봐요. 그래요? 그거를 취재를 해서 왜 감기 걸렸는데 의과대학 교과서에도 그렇고 심평원에도 그렇고 모든 전문가는 감기 걸렸을 때 병원 가지 말고 집에 쉬어라 하는데 왜 병원 가서 약 내느라고 의사들의 모가지를 잡아 흔드느냐. 너무 아프니까요. 빨리 낫고 싶고 빨리 낫고 싶은 마음이 커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게 안 된다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링크 감독하고 중립식 식사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오히려 튀게 나는 거죠. 건강검진을 얼마 전에 받았. 살면서 아프고 쑤시고 이걸 피할 방법이 없다니까. 피하려면은 그 값어치를 치러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 값어치가 돈 몇 푼 내는 게 아니라 상당한 문제를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어린애들한테. 네, 가장 중요한 위험한 최근에 발견된 것으로는 이제 이 항생제가 이 몸 안의 박테리아, 장에 있는 유익균과 나쁜균 이거를 대치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항생제를 먹으면 설사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설사뿐만 아니라 구토도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이제 정신질환, 나중에 컸을 때 이 몸 안에 이제 그 장에 있는 균이 바꿈으로써 나중에 이제 커가는 과정에서 비만, 정신병, 또 여러 가지 그 류마티스 질환 를 포함해서 그 모든 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지금 그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몸 안에 그 마이크로바이옴 이렇게 말하자면 세균총. 우리 몸에는 우리 몸 세포보다도 더 많은 양의 세균이 몸에 있거든요. 그거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단 감기약뿐만 아니라 약을 좀 많이 먹는 편에 속하나요? 그렇다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대표적인 게 이제 잠깐 아까 나왔던 혈압약, 당뇨약 이런 것들도 제일 많이 처방받는 약 중에 하나일 텐데. 더 당연하죠. 모든 약이란 게 뭐 다. 그래도 제가 혈압이 높으면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혈압이 높으면 약을 먹어야 된다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혈압이 높았을 때 체중이 높으면 체중을 빼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그 약이 아닌 방법으로 당연히 이 혈압을 조절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공짜고 상당히 노력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혈압이 도저히 조절이 안 될 정도 너무 높다. 또 가족 중에서 혈압 때문에 뇌출이 있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혈압으로 약을 줄일 것이냐 안 줄일 것이냐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죠. 약의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줄여야 될 상황이냐.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하나는 뭐 아스피린 같은 아스피린을 먹으면은 우리가 심장병을 예방하고 암을 줄이고
이렇게 할 것이다 했는데 작년 논구만 해도 그렇지 않다. 오히려 아스피린을 먹는 것이 특히 건강한 사람에서는 일반적으로 뇌출혈을 일으킨다든지 위장 출혈을 일으킨다든지 암으로 인한 사망까지도 더 많아진다. 그래서 먹지 말자. 이런 연구가 나왔고. 그러니까 아스피린 같은 거는 매우 위험하지 않은 약, 임산부도 먹어야 그렇지 먹을 수 있는 약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계속 그렇게 먹으면 그렇게 알려져 왔다기보다도 사실은 이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물론 아스피린을 먹어서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는 환자군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심장병을 앓았던 사람들은 그런 경우는 괜찮아요. 지금도 써야 될 필요가 있지만 지금은 이제 건강을 위해서 아스피린을 먹는다 이런 것은 조금 어렵게 된 거죠. 이해하는데 얼마나 정확한지 얼마나 정확한 먹어야 될 상황. 근데 영양제 뭐에 오메가 3 뭐 이런 것들 효능은 있는 거죠. 효능이 밝혀진 건 없어요. 영양제는 어떤 거예요? 사실 요즘 많은 게 이제 영양제는 사실은 별 문제도 안 돼요. 영양제는 왜 별 문제 안 돼요? 그건 약 중에서도 가장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도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제 비타민제의 그 위험성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죠. 왜냐하면 뭐 이런 연구 해봤자 뭐 주위에 당신 영양제를 먹어야 될 게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30년간 의사 생활을 해왔지만 물론 저 위쪽으로 가면 있겠죠. 저도 안 먹는 게 낫겠네요. 지금부터라도 저희 집에도 지금 찬장을 열면 뭐 꽤 있거든요. 뭐 밀크시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간에 아주 효능이 좋다. 그럼 전혀 밝혀진 거 없나요? 간 없어요. 없어요. 녹차 카테킨 없어요. 없나요? 교수님 혹시 그러면 영양제 뭐 드세요? 아무것도 못 주죠. 지금 너무 많이 먹어서 살 빼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그래요? 무슨 영양제를 먹어요? 사모님이나 가족분들도 영양제 뭐 권해본 적이 없어요. 내 환자건 네. 내 가족이건 내 친척한테 영양제를 권해본 적은 없어요. 교수님은 고혈압 같은 걸 드셔보신 적이 없으시겠네요. 저는 고혈압이 없으니까 먹는 거죠. 전혀 없으신가요? 주변에 가족 중에도 그럼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권유하지 않겠네요. 저희 어머니만 해도 고혈압이 조금 있으신데 약을 빼고 운동을 하고 체중을 줄여라 하려면은 가서 잔소리를 마르고 닳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어머님이 선생님 잔소리 듣고 끊으셨나요? 고혈압? 끊는데 한 2년 걸렸어요. 고혈압 약. 그럼 계속 거부하셨다는 이유는 어머니께서? 거부하는 이유는 사실은 내 친구들 다 약 먹고 있는데 나만 안 먹기가 불안하다. 네, 근데 저희가 또 아는 상식인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약을 끊으면은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주위에서 들으니까 중간에 약만 끊고 고혈압은 아주 만약에 높다고 치면 아주 높다면 약을 갑자기 끊어버리면 위험할 수 있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높은 경우가 아니면 사실은 그래서 뭐 어머님조차도 의사인 아들의 말을 안 믿으시죠. 왜냐하면 받아들이기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그런 말씀드려요. 이 혈압약이라든지 약에 대한 이 과도한 신뢰가 우리 사회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누구 한 사람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교수님 말씀대로 약에 대한 신뢰는 매우 높은 반면에 또 반대로 우리 사회가 약의 위험성에 대한 또 두려움은 매우 낮은 것 같은데 실제로 좀 약물 중독 혹은 약 복용 이런 게 좀 사망 원인 순위도 올라오고 좀 위험한 거 굉장히 아닌가요? 위험하죠. 그럼 굉장히 위험해서 사실은 약에 의한 사망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아요. A를 치료하다가 부작용 B로 인해서 뭐 사망이 만약에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안 좋아지니까 고민은 더 많이 하겠죠.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저런 경우에 이제 우리 비즈니스 모델화된 의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혈압을 재고 약을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고객으로 등록을 시켜서 병원도 수익도 올리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만 사실 비즈니스 의사가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이분 모셔다 놓고 앞에다 놓고 이제 가족들은 언제 누가 어떻게 돌아가셨으며
어떻게 지금 어떻게 살고 있으며 이런 걸 다 1시간, 2시간 물어봐가지고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부터 스트레스를 줄이고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도 상의하고 그다음에 운동을 좀 더 해야 되고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1~2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그렇게 했다가는 즉시 망하죠. 즉시 망해. 그냥. 이 사람은 이제 앞으로 알겠어요 하고 가서 이제 다시 스트레스 나오는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릴렉스하게 지내고 운동하고 열심히 하면은 병원에 올 일이 없어지는 거고 그렇죠. 나는 2시간, 3시간 해가지고 죽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돈 한 푼 못 받고 공공의단에서 그럼 망하는 거죠. 대개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환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잘못하면 그죠, 대부분의 맞아요. 경우는 성질 팍 내면서 약이나 주지 왜 쓸데없이 잔소리하는 거예요. 딴 병원 딱 오히려 가버려. 환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딴 병원 딱 가버려. 망하기 딱 알맞은 그렇죠. 상황. 그럼 약을 먹어서 해결할 수 있느냐? 그래도. 그럼 환자들은 되게 얘기하거든요. 그 운동 다 어떻게 하냐? 일도 많고. 근데 약을 달라서 약으로 좀 줄이자. 약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왜요? 약으로 해결되는 혈압만 조금 줄어들고 그 대신 약에 의한 부작용이 생기니까. 약에 의한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 케이스가 그런 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혈압약을 너무 오래 드셨더니 네. 나머지 부분들이 너무 안 좋아지셔가지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것처럼 혈압이 떨어지니까 해결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만 전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혈압약을 먹고 약을 치료받은 사람도 다 심장병에 다 걸리는 거예요. 실제로는. 조금 주는 그 심장병으로 인해서 조금 줄죠. 그렇지는 않아도 다른 병 때문에 결국 오래 사는 걸 따져보면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거나 의료 시스템이 약 위주로 또 무슨 치료 위주로 1시간 동안 얘기하면은 약 처방 안 해주면 한 푼도 안 준단 말이에요. 의료보험에서. 그렇지만 약이나 갖고 가세요. 딱 그냥 1분 만에 처방해주면 당장 나는 이제 약 그 처방료 받는 거죠. 그렇게 의료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의사가 2시간 동안 앉아 데려다 놓고 협박해가면서 당신 운동 안 하고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 당신 부모님처럼 혈압으로 꼴가닥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할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